매년 15% 이상 가져가시는 거는 물려도 배당은 들어옵니다. 매월. 아니면 매 분기마다 그냥 가져가시면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안 못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US 스탁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미국 시장 이제 왜 접근해야 되는지는 저번 시간에 한참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사야 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시장 하면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 ETF 사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개별 종목을 접근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일단 초반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투자 방식을 좀 권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은 ETF가 편하죠. 역시 ETF로 시작은 하는 건가요? 시작은 네. 편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ETF는 개별주보다는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틀만 깨시면, 그래서 아까 좀 잠깐 들어오다가 얘기했지만 ETF가 의외로 수익이 되게 좋거든요. 수익률이 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기술주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러면 기술주 관련 ETF 사시고, 나는 뭐 시가총액 사기 종목 좋다 그러면 관련 ETF 사시면 좋은데, 그 ETF 수익률이 개별 종 못지않게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고요. 첫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운용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15개 이상 종목을 가져가면서 운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ETF는 다 해줍니다. 알아서. 해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워낙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갖고 가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S&P 500이요. 현재 오늘까지 해서 1년 동안에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매년 20% 가량 올라왔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해갖고 매년 20%?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늘 버핏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헤지펀드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너희들은 뭐 이걸 버는 게 아니고 수수료 먹는 게 본인 그게 원래 목적 아니냐면서 막 비난하는데, 개인들이 너무나 목표 높은 것 같아요. 목표가. 근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매년 15%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거는 S&P 500 추천 ETF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안 하시겠지만, 그 ETF로 처음 출발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럼 내 ETF가 아니라고 그러면 뭔가 조금 내가 개별 종목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개별 종목이 많이 포함된 ETF. 그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마존이 좀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막 여러분 막 적습니다. 아마존 뭐 심볼 적군 사야 된다 하는데, 딱 보니까 지금 원화로 300만 원 정도 해요. 싸지 않거든요. 하나 사기도 힘들게 정말 한 주도 비싸요. 이게 비싸죠. 400만 원인데 그럼 이제 포기하시죠. 이거 비싸서 못 사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대체 방법으로 아마존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ETF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많이 아마존이 편입했다 그러면 아마존 주변주가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주식 그냥 안 봐도 ETF가 잘 가는 모습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죠. 여기까지 적었어요. 적은 다음에, 자, 그러면 장우석 말대로 아마존 좋았어. 아마존을 가장 많이 편입된 ETF 뭐냐 딱 그러면 네이버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저하고 만약에 앞으로 방송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친해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글을 많이 친해져야 되거든요. 구글에다가요, 여러분 아마존 여러분 심볼 저기 스펠링 아시면 치시면 되니까 아마존 헤비 익스포저 ETF라 치시면 가장 많이 포함돼요. 헤비 익스포저 ETF.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가장 많이 노출되는 ETF죠. 여기서 아마존을 떼고 애플을 넣어 상관없고요. 테슬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기업 다 넣으시면 가장 많이 편입된 ETF가 쫙 나와줍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가장 많이 편입된 종목이기 때문에, ETF이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도 방법이죠. 그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ETF를 활용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첫 번째 영어에 대한 울렁거림이 없어집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영어 공부가 자동으로 되네요. 돈이 왔다 내가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막 밤새 뚫어지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보통 막 계속 보시더라고요. 이게 주가 흐름을. 본다고 주가 올라가면 같이 봐드리죠. 같이 돌아가면서. 뚫어지게 보고 오늘 기자님이 1시간 보고 제가 또 1시간 보고. 올라갑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한다고 주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덮어놓고 주무시면 되겠죠. 근데 ETF니까 알아서 밤새서 운영하는 분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끝난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편한 방법인데 왜 못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장우석 본부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르게 여쭤볼 건데, 전반부는 이제 ETF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후반부엔 개별 종목 투자자를 위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그럼 ETF에 하나 더 들어가서요. 요즘에 이제 ETF를 딱 투자하려고 보신 분들이 예전 같으면 지수 ETF라 그래서 그냥 뭐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여기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ETF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캐티 우드 같은 그런 분들이 인기를 끄니까 이 ETF에서 운용하는 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운용하는 그런 일종의 액티브 ETF라는 것.
여기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럼 지수 ETF, 이렇게 어떤 지수와 연동된 ETF, 아니면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이 막 사고 파는 액티브 ETF, 이렇게 패시브와 액티브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쪽을 권하십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수년 동안에 최근에 패시브가 강했죠. 네. 강했습니다. 액티브는 거의 뭐 소멸을 많이 했는데 캐시우드 누님이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다시 한번 떴죠. 네. 근데 캐시우드 누님이 왜 떴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캐시우드 누님을 미리 알았다. 그 누님을 미리 알았다. 그게 아니고요. 캐시우드 누님이 뭐 테슬라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ETF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좀 힘들어합니다. 그 누님이. 네, 요즘 그렇죠. 주가 많이 내려오고 있고 고생 좀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욕도 많이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네. 뭐 얼마 전에 준비도 솔직히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담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이게 좀 너무 조그만 격 담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그건 ETF의 운용자의 마음이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책임만 지면 되는 건데, 사실 미국 역사로 보게 되면 제 기억에는요, 액티브 ETF가 성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네. 여러분들 만약에 짧게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그때 올라간 게 있었죠. 그런데 1년, 2년, 3년을 보게 되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한 거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제 기억적으로 보게 되면 캐시우드의 ARK 인베스트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더 가봐야겠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조그마한 기업들, 그 다음에 뭐 파켓 혁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그런 기업들이 글쎄요, 모든 기업들이 뭐 주가가 올라오고 실적이 무르익을 정도의 모습들은 지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한 2, 3년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힘들어지는 게 더 유지가 된다고 보면 앞으로도 액티브 ETF가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은 못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시브 ETF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유튜브라서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추천을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 것 같은데, 특히 더군다나 개별 종목이 아니니까 제가 좀 자신 있게 추천을 부탁드려도 될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은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3개 정도 꼽는다면 어떤 ETF 권하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스파이죠. 뭐 스파이 ETF. 그러니까 S&P 500을 추정하는 SPY로 하는 스파이. SPI고 이거 너무 비싸다 하신 분들은 SFY가 있습니다. 네, 예. SFY. 아루작이죠, 아루작. 예. 네. 이건 이제 스파이라고 스파이 발음하기 힘드네요. 요게 스파이가 요게 소파에서 만든 ETF거든요. 네. 소파인데 거기서 이제 큰 야심을 품고 만든 ETF고요. 실제 주가는 $10 중반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근데 퍼포먼스는 훨씬 잘 나와요, 스파이가. 왜냐면 여기는 나름 실적이 더 좋은 기업에 약간 비중을 더 확 실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스파이든 가져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져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고 영혼의 울렁거림을 떨쳐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두시고 가면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10년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조건 15% 이상의 어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물론 배당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져갈 것은 스파이.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스파이 적으신 다음에 S&P 5 적으신 다음에 곱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곱하기 2배, 3배 하시는 분인데, 그건 여러분 마음만 2배, 3배지 주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번 빠질 때 많이 빠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 힘들거든요. 산에 등산하는 건 똑같아요. 산에 내려오면 일단 내려오면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약간 쉬었다 가는 건 괜찮아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레버리지 ETF가 보통 내려올 때는 훅 내려오는 바람에 올라갈 때 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한 배짜리 스파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MGK라는 ETF가 있는데 메가캡 그로스입니다. 딱 이름이 나와 있죠. MGK. 그러니까 메가캡 그로스는 뭐냐면요, 큰 기업인데 이익이 급증하는 기업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번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1등, 뭐 애플이 1등 어떻게 매번 선별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딱 이거죠.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큰 기업인데 이 급증하는 기업이 좋아하면 거기다 포함된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만약에 매매하신다고 그러면 편하게 가져가시는 종목이고, 개별 종목 이상으로 퍼포먼스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ETF니까 메가캡으로서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이제 ESG 이 운동이 굉장히 심해요, 미국은. 그래서 그렇죠. ESG 관련해서 만약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액티비전 블리저드의 직원들이 뭐 성추행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좀 주가가 빠졌거든요. 되게 싫어합니다. 기억납니다. 예.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그러면 착하지 않은 기업들, 딱 선을 긋기 뭐하지만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고 있는 것들. 특히 ESG 관련한 기업들이 보여 있는 ETF가 있는데 ESGU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가져가면 좋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약간 그 자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주는 거죠. 사준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기업들이 뭐 소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가버넌스, 그리고 또 환경까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야 하는 거죠. 그럼 아니 자녀분들이 그냥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지금 내가 뭐 자녀분 계좌에다가 AMC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 겁니까? 그런 거 극장이라도 게임 스타 이런 거 사주면 게임 스타. 네. 딱 욕먹자 나중에. 네. 왜 샀냐, 내 돈 왜 까먹었냐. 물론 까먹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 경제 교육이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ESG주는요, 저는 진짜 같이 돈도 벌고 뭔가 공익 정보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근데 이제 미국 ETF에 투자하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좀 안심이 되긴 하지만 또 이제 역사를 보면 약간 불안한 건 한 18개월마다 한 10% 정도의 맞아요. 조정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일수록 특히 미국 시장에 처음 접근을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샀을 때가 그 18개월마다 평균 18개월마다 왔던 그 주가 조정이 내가 산 다음에 왔다. 그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걸 혹시 피하거나 할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야 되거나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투자할 때는. 제가 물어보죠. 정말 피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네.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러면 네. 할 수 없죠. 재미없는 채권을 40% 이상 담아야겠죠. 네. 그 그걸 방법, 피하고 아니, 싶다면? 예.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리스크를 높이면 당연히 보상이 따라오겠죠. 네. 낮추고 싶으면 보상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네. 사탕을 바구니에 잔뜩 사탕을 들은 다음에 빼면 손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놔줘야 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고 일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올라가고 보상도 같이 막 다 만사가 좋은 거 그런 건 없어요. 있으면 다 같이 투자하시겠죠. 그게 확실한 거는 예금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만약 채권을 조금 담는다 하는 순간부터 수익이 확 내려갑니다. 확 내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내가 그냥 주식 가져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가져가는 그런 이제 고통인데 네. 그 고통을 참고 이기신 분한테 또 주가 수익으로 보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세요 장이. 네. 7개월째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10개월 동안 거의 조정 없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아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 없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조정이 나올 때 두려워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정이 없는 주식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단 10개월 후에 조정 나온다는 걸 예상하지 마시고 그러면 11개월 후에는 12개월 후 내년에는 계속 못 사요? 10년, 10년은 이렇게 길게 보시면 집까지 이렇게 뭐 반등 안 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보통 두세 종목이 많이 집중 투자하시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예. 속된 말로 괜히 했어 라는 말이 나오죠. 네. 반드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버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일부 배당 기업을 포함하게 되면 보통 주식이 보통 속된 말로 물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물리면 재미가 없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배당은 물려도 배당은 들어옵니다. 매월 아니면 매 분기마다. 그럴 때마다 배당 받아보시면서 야 그래도 물려도 배당은 들어오네.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 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하락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하락을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ETF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개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요. 개별 주식 투자는 어떤 기준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개별 주식 쪽은 미국 주식 쪽은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단추가 뭐냐면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는 기업, 예. 우리나라까지 다 알려져 있는 네, 기업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한번 잘못 끼면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애플도 알고 아마존 알고 구글 다 알고 어도비 알고 다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드론 택시 뭐 아니면 뭐 들으면 되게 멋있죠. 네. 뭐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가져오면 되게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기업들이 현재 실적이 무르익었냐. 특히 미국은 뭐가 나오냐면요. 항상 물어봅니다.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래서 흑자 전에는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흑자는 언제 할 거냐 물어보면 거기서 꼬리를 감추죠. 우리 우주여행 갑니다. 좋아. 우주여행 가는 기업 좋아. 좋은데 돈을 언제 벌 거냐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우주여행 관련 기업들 매출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매출이 제로인데 네. 우린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 질비한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구조, 영업 구조,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만약에 어떤 뭐 비용을 받는다 그러면 뭐 탑승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구조 같은 거 잘 이해 안 되시거든요. 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주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규 상장 종목들, 그다음에 스펙 같은 기업들 네. 관심이 되게 크신 것 같은데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같은 네. 관점에서 중국 기업도 여러분도 혹시 딱 한문으로 써져 있으면 보통 간서체인가요? 못 읽어요. 네.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잖아요. 네.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물론 가깝습니다. 중국이 멀지 않죠. 그런데 그런 거 투자했다가 만약에 이유 없이 폭락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무조건 해외 기업은 뭐 미국을 막 벗어나갔고요. 모든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한 종목에 물론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유명한 기업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관심 가졌던 회사들이 뭐 게임스탑이라든가 AMC 아까 말씀하신 회사뿐만 아니라 니콜라 그다음에 중국의 드론 택시 업체일 줄 알았던 이항 근데 지금은 정체를 잘 모르겠는 그런 기업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순매수 순위를 보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유명한 기업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유명하고 굉장히 잘 나간다는 기업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막 시장 들어오고 정말 장사를 잘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유명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그 니콜라는 3박자를 맞췄죠. 네.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3박자. 첫 번째 박자. 네. 금방 성장한 종목이다. 네. 싱싱하다. 네. 팔다파 뛴다. 뭐 화려해다. 뭐 이런 거. 한국의 모 기업이 지분을 태웠죠. 네. 뭔가 신뢰를 주는 거죠. 네. 그냥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 누가 지분을 투자했어. 네, 네. 믿음이 가는 거죠. 이거 또 큰 기업이 했다니까. 네. 세 번째 꿈과 희망을 줬죠. 수소라는 또 거대한 또 이슈를 던져줬죠. 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만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예로 사드가 한국에 배치가 됩니다. 네. 사드를 배치를 했던 그 기업이 록히드 마틴이거든요. 록히드 마틴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수조 원의 돈을 벌었지만 수조 원의 돈을 버는 그 기업이 그러나 사드 배치가 확정되고 나서 주가 흐름이 한 10센트 올랐나 그래요. 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걸로 이게 무슨 뭐 돈 버는 지속 가능한 수입이냐, 네네. 잠깐 들어온 수입이냐, 물론 돈을 버느냐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한 수입이냐 또 물어봅니다. 이게 별로 반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3박자 중에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라는 게 아무도 지금 판단 안 했잖아요. 근데 니콜라 지금 여전히 매출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이미 EPS 얘기할 수 그냥 매출이 없어요. 그럼 돈을 어디서 버냐? 주식을 계속 찍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많이 들어왔죠. 지금도 여전히 주식을 사고 있고. 근데 미국은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거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네. 그런 것만 피하셔야 돼요. 신규 상장 종목이 아닌 거 피해야 되고 한국이 지분 태운 거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꿈과 희망이 있는 거 무시하셔야 돼요. 꿈과 희망이 있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니 테슬라가 본격적 상승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 흑자 전환할 때 올라왔거든요. 흑자 전환 이슈가 가장 큰 좋은 이슈예요. 네.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그럼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에서는 그런 기업이 없는 겁니까? 제가 막 뒤져보면 있죠.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도큐사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도큐사인. 네. 이게 전자서명하는 업체거든요. 네. 우리 보통 전자서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도 전자서명 한두 번 해봤습니다. 네. 일본은 그것 때문에 재택이 안 된 겁니다. 네. 야, 김 과장 결제 갖고 뛰어와야지. 막 뛰어와서 받는 거에 써서. 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그게 됩니까? 네. 지금 기업 고객이 거의 100만이에요. 도큐사인이. 네. 그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업 고객 100만 곱하기 그들 내는 연회 회비가 얼마냐면 1억 원 내지 3억 원입니다. 그럼 그 기업이 모든 결제가 전자 서명을 바뀝니다. 네. 그럼 딱 계산해 보세요. 100만 곱하기 3억, 100만 곱하기 1억 하면 이 기업 매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기업이 점점 기업이 늘어나면 고객수가 늘어나면 어느 순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죠. 지금 언제까지 나왔냐면 EPS가 0.04센트, 그러니까 0.4센트 마이너스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올라가면 흑자 전환이 꿈꾸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눈여겨볼 기업이죠. 그럼 이제 그 기업들이 흑자 전환에 대해서 점점 커지면 제가 흔히 방송에 나와서 이런 기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초기 한번 노리신다는 분들은 이런 기업 노리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적자 폭이 뭐 마이너스 10 몇 센트, 뭐 1달러, 2달러, 뭐 10달러 이런 기업에 너무 노리시는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을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하나의 지위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좋은 기업들은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격으로 치게 되면 손님이 막 미어쳐는 들어오는 거예요. 줄을 막 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런 밈처럼 잠깐 올라온 것이냐 꾸준히 올라온 것이냐 미국 기업은요 이런 주가 상승이 3년 내지 5년이 유지가 되면 그런 기업들은 110중 팔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그건 하루 이벤트 해갖고 막 줄 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이 식당이 3년 내지 5년 동안 줄을 서면 그 식당은 안 먹어봐도 맛이 있다고 생각해야겠죠. 네.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미국 투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을 고를 때
또 관심이 있었던 게 배당주에 투자하자. 월급처럼 들어온다. 특히 우리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 이제 연배당이 많잖아요. 분기 배당 요즘 좀 늘어나지만 월배당 있는 미국 기업도 네. 있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마치 은퇴 자금을 넣어놓고 그 배당금을 받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배당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배당주, 고배당주.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한테 미국 주식 강의하면서 미국 투자해보자 그러면 한 100분 들으면요. 100분 들으시면 10분 합니다. 투자를. 그동안 그 정도로 비율이 낮군요. 네.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도. 땀 흘리고 막 고생해. 그래 장우석 분이 고생했는데 내가 한 10분이 한번 해볼게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미국 주식이라는 말을 빼고 배당주 투자 방법 그런 거 딱 말씀드리면 반응합니다. 배당을 이해하시는 거죠. 배당 컨셉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 주는 기업들이 맥도날드, 스타벅스, 애플이 준단 말이야 하시면서 거기에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꿈꾸시는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게 배당주기 때문에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처럼 보통 한국은 배당 계절이 천바람 불 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하고 3월 달에 2천만 원 배당금 들어오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락의 효과가 적죠. 그래서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에 일단은 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월 주는 배당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하신 거 치게 되면 뭔가 파이어족들 나 일찍 은퇴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퇴하려고 그러면 뭐 수익형 부동산,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안 주잖아요. 수익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려진 굴지의 기업에 투자해서 매월 배당을 받게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매주 배당을 받게끔 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보통 그 연금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 배당은 매월 첫째 주 무슨 날 준다고 딱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뭐 보통 빨리 은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 하는 분들한테 더 하려면 투자 수단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한번 기회 주시면 한번 쫙 알려드립니다. 근데 다만 배당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고맙게도 아마 또 나와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드리죠.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독해 주시면 장우석 본부장님 또 모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법부터 시작해서 한번 미국 투자, 실전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꼭 여쭤봐야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나와주시고요. 경제 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